작곡 기초이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박자와 나타낸 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음자리표와 조표를 보고 음리름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악보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필수 요소인 박자, 박자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나타낸 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학습목표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자표를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다. 여러분, 박자와 리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박자와 리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자는 한자고 리듬은 영어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도 약간 달라요. 박자는 음악 전체의 흐름이 몇 박의 호흡으로 진행이 되는가, 몇 박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오늘 배우게 될 박자표와 마디로 나타내주죠. 그리고 리듬은 그 정해진 박자 안에서 길고 짧은 박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가락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악보에서는 이를 음표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자리표, 조표는 악보 맨 처음 부분에 항상 기보를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박자표가 다른 점은 박자표는 매번 그려줄 필요 없이 악보 첫 줄의 첫머리에만 기보를 하고 악곡의 박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음 줄부터는 기보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매번 그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5선보 맨 첫 줄의 첫머리라고 생각하고 직접 그려볼까요? 박자표의 분모 부분은 아래 두 칸에 꽉 차도록 그려주고요. 그리고 분자 부분은 위에 두 칸에 꽉 차게 그려주는 것이 예쁩니다. 이때 이 가운데 선은 5선보 셋째 줄을 의미해요. 즉 5선보가 없다면 꼭 그려줘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5선보에 그리고 있다면 가운데 선을 그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모와 분자 부분을 나눠서 기보하는데 분모는 그 음악의 박자의 기준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분모 부분에 지금 4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기준음표가 4분음표라는 것이죠. 기준음표에는 두 박, 이렇게 생긴 2분음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4분음표, 한 박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꼬리가 달린 8분음표, 이것은 반박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많이 쓰입니다. 만일 2분음표가 기준음표라면 그 음악은 두 박자 단위로 나누어질 것이고 4분음표가 기준음표라면 그 음악은 4분음표가 한 박자니까 한 박자 단위로 나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분자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준음표가 몇 개가 있는가를 나타내줍니다. 아까 박자를 구분해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마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기준음표가 몇 개가 있다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림과 같이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4분음표는 한 박자이니까 총 몇 박자로 이 음악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총 4박자 단위로 음악이 진행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그럼 실제 박자표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분자 부분에 오는 박자는 주로 2박자, 3박자, 4박자 계통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의 2박자, 2분의 3박자, 2분의 4박자 또는 기준음표가 4분음표다. 그러면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기준음표가 8분음표면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2박자, 8분의 3, 8분의 4박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2, 3, 4박자 계통을 홑박자라고 부르는데요. 홑박자 계통에서는 주로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하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가 사용이 되죠. 나머지 박자표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거의 만나보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휘하는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면서 학습지에 적어보세요. 4분의 2박자의 의미는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2개, 그러니까 총 2박자 단위로 음악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악보에 4분음표 2개가 그려져 있죠. 우리 한번 박수로 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연주한다면 음악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강약을 넣어서 한번 연주를 해볼 건데요. 4분의 2박자에서는 자연스러운 박자의 강세가 강, 약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박수를 다 같이 한번 강약으로 쳐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음악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이를 지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할 때 주로 강박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주는, 내리꽂는 모양이고요. 약박은 반대로 위에서 부드럽게 곡선을 그려서 올려주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4분의 2박자의 지위 도형은 어떨까요? 첫 박의 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튕겨서 올라오는 모양으로 두 번째 박의 약박은 부드럽게 올려주는 방향이 되어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박을 쳐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박에서 올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학습지 맨 아래 칸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손모양으로도 연습해 볼게요. 자, 4분의 3박자로 넘어왔습니다.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그러니까 총 3박자 계통의 박자이다. 악보를 보면 머리가 까맣고 꼬리가 없는 4분음표가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첫 박이 강박, 그 다음에 약, 약 이렇게 샘여림이 진행이 되죠. 박수로 2번 연주해 볼게요. 준비 시작! 첫 박에 강박이 오고 나머지 두 박이 가볍게 진행되는 이 느낌이 우아한 춤곡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우아한 느낌의 악곡이나 왈츠 등의 춤곡에 많이 사용된답니다. 지휘로 표현할 때도 마치 구두를 그리듯이 우아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첫 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두 번째 박에서는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힘을 풀어주고 마지막 세 번째 박에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첫 박의 강박을 위한 도약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쌤이랑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또는 요렇게도 표현을 한답니다. 하나, 둘, 셋. 4분음표가 기준음표인 박자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바로 4분의 4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는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알라브레베 또는 커먼 타임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기호로도 나타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악보에서 보았던 기호죠. 샘여림은 강약, 중강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수로 한번 쳐볼게요. 시작! 강약, 중강약. 지휘도형으로 표현해 볼까요? 첫 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강박,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박은 왼쪽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려주고 세 번째 중강박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네 번째 약박은 다음번 강박을 위한 도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음악에서 세고 여림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휘랍니다. 한번 학습지에 그려보고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호박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겹박자 계통의 박자표들도 살펴볼게요. 겹박자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기준음표, 4분음표, 8분음표, 그리고 여기서 16분음표도 나오네요. 겹박자에서는. 이 기준음표가 아까는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6개, 9개, 12개 이런 식으로 있는 박자표를 의미합니다. 아까하고 달리 숫자가 늘어났죠. 자, 왜 이것을 겹박자라고 하냐면요. 이 6박자를 사실은 크게 2개로 나누고요. 9박자를 3개로, 12박자를 4개로 나누어서 아까 헛박자가 겹으로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요. 그래서 겹박자는 주로 이 중에서도 8분음표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8분음표가 기준음표인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박자표는 아까와 같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음표가 4분음표였던 헛박자와는 어떻게 다를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4분의 2박자는 한 박자인 4분음표가 총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8분의 6박자로 와서 보세요. 여기에서는 크게 2개로 나누어지기는 하는데 반박자였던 8분음표 여기 있죠? 이 8분음표가 지금 꼬리가 연결되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겼던 반박자의 음표거든요. 이 8분음표를 꼬리를 연결을 시키면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8분음표가 3개씩 2개로 나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3개가 합쳐지면 한 박자 반이 점사분음표가 되거든요. 이게 기준음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4분의 3박자는 4분음표가 총 3개가 있는데 8분의 9박자도 아까 보니까 3개긴 3개인데 4분음표가 아니라 점사분음표죠. 8분음표 3개가 합쳐진 거. 4분의 4박자도 4분음표가 4개가 있어서 4박이 된다면 8분의 12박자는 8분음표 3개씩 그러니까 점사분음표가 4개로 나뉘어져서 8분음표가 12개가 있기는 한데 총 4박자로 크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이 중에서는 8분의 6박자를 좀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8분의 6박자는 한마디 안에 말 그대로 8분음표가 6개가 들어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4분의 3박자는 8분음표로 리듬을 쪼갠다고 했을 때 4분음표 한 개가 8분음표 2개랑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똑같이 8분음표가 6개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8분의 6박자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4분의 3박자는 말 그대로 4분음표가 기준음표이기 때문에 8분음표 3개를 묶는 게 아니라 8분음표를 2개씩 묶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샘여림도 강, 약, 약 이렇게 3박자 계통으로 연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8분의 6박자는 겹박자이기 때문에 기준음표인 8분음표를 2개가 아닌 3개씩 묶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3개씩 2개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읽을 때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3박자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면 8분의 6박자는 2박자 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8분음표가 6개라는 거 한마디 안에 그거는 공통점이지만 사실은 다른 박자표이다. 그래서 샘여림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한번 박수로 쳐볼까요? 준비 시작!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지휘도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휘도형으로 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첫 박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강, 약, 약 왼쪽으로 이동을 2번 했다가 중간, 약, 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사실 이건 느린 8분의 6박자 음악을 지휘할 때의 모양이고 빠른 악곡에서는 그냥 2박자 계통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4분의 2박자랑 지휘도형을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박자표이니까 2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하나, 둘, 2가지 다 기억하고 연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학습목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타낸 말을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낸 말은 선생님은 악보의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표시한 다양한 기호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휘할 때 그리고 작곡할 때도 꼭 필요한 기호들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로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박자는 박자표와 마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이때 마디를 구분해주는 기호가 바로 세로줄입니다. 악보에서 박자에 따라서 이렇게 마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로줄인 거죠. 세로줄이 있다는 것은 음악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지에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로줄을 2개 그은 겹세로줄은 어떤 의미일까요? 겹세로줄은 음악의 흐름이 변할 때 사용하는 선인데요. 어쩔 때 음악의 흐름이 바뀔까요? 악곡의 조성이나 박자가 변할 때 음악의 분위기나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줄 때 세로줄이 아니라 겹세로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역시 음악이 진행이 계속되는데 흐름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끝세로줄은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굵은 선이 있고 그 앞에 얇은 선 하나가 있죠?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은 지금 굵은 선 끝에 있는 굵은 선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화면과 같이 굵은 선 앞에 얇은 선 하나를 그려서 줄이 2개가 되어야만 끝세로줄이 됩니다. 수정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 끝세로줄이 되어야 음악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작곡할 때 마지막 마디에 끝세로줄을 그리지 않는다면 감점이 되는 것이죠. 문장의 마침표와 같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마디를 구분해주는 것은 세로줄이다. 그리고 겹세로줄을 그리면 조성이나 또는 박자가 바뀔 때, 끝세로줄은 음악이 끝날 때 사용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끝세로줄에 이렇게 점을 2개를 콕콕 찍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도돌이표라고 하죠. 도돌이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도돌이표는 학습지에 적어보세요. 음악의 어떤 구간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어떤 멜로디가 똑같이 반복되어야 될 때 다시 그리면 악보가 길어지니까 도돌이표를 사용하면 효율적일 거예요. 도돌이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순서로 연주를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2, 3, 4.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맨 처음에 1로 돌아가서 1, 2,
3, 4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으로 가볼까요? 도돌이표가 중간에 있는데 앞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이 경우에는 맨 처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이 도돌이표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한번 순서를 맞춰볼게요. 다시 1, 2, 3 하고 도돌이표가 여기 있으니까 맨 처음이 아니라 2번으로 돌아가서 2, 3, 4, 5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악보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1번은 프리마 볼타, 2번은 세컨다 볼타라고 불러서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연주할 때는 1번 연주를 하고 다시 도돌이표가 있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다음 두 번째 연주할 때는 1번 부분을 건너뛰고 2번으로 넘어가서 끝세로줄에서 마무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순서를 맞춰볼까요? 시작! 1, 2, 3 처음으로 돌아가서 1, 2 그리고 3번 연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갈 때는 4, 5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더 쉽죠? 자, 이제 업그레이드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그 다음에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다시 A, B, C까지 다시 왔겠죠. 그 다음에 D로 돌아와서 여기 도돌이표가 없으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E, F까지 갔다가 마지막 부분에 도돌이표가 있으니 다시 맨 처음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도돌이표로 돌아와서 E, F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악보. 여기에서는 이탈리아어로 기호가 쓰여 있는데요. 이제 이 도돌이표와 관련된 나타낸 말들을 알아볼게요. 이 D점, C점, 그리고 D점, S점 이렇게 쓰여 있는 기호는 도돌이표의 또 다른 표시예요. 앞에 D점, C점은 다카포라고 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도돌이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고요. D점, S점은 달세뇨라고 해서 세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세뇨는 뭐냐면 이 당구장 표시를 말해요. 그래서 앞에 도돌이표 있는 그런 도돌이표 있잖아요. 맨 처음으로 가는 거 말고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카포와 달세뇨는 모두 피네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악보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A, B, C 이거는 도돌이표가 아니니까 계속 진행해서 D, E, F까지 갔다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A, B, C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거 달세뇨 있는 걸 한번 볼게요. A, B, C, D, E, F까지 쭉 갔어요. 달세뇨가 있으니까 A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C로 가는 거예요. 세뇨가 여기 있으니까 C, D까지 하고 끝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피네가 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낸 말은 샘여림, 빠르기, 분위기, 주법 등 작곡가의 의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호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시들을 내리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기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나타낸 말을 알아야 지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볼륨을 크게 연주하라는 기호를 보면 지휘를 팔을 크게 벌리면서 연주를 할 것이고 작게 연주하라는 부분은 작게 팔을 벌려서 연주를 하겠죠. 느려지라는 기호를 보면 점점 느려지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샘여림과 빠르기 말, 주법 이런 것들 중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학습하고 학습지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샘여림부터 가겠습니다. 샘여림은 음의 크기가 여린 것 또는 센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악기 피아노를 알고 있죠? 피아노라는 악기는 이탈리아에서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름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피아노의 전신악기였던 하프시코드와 달리 피아노는 해머로 건반을 때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세고 여림을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악기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여리고 세게라는 의미의 피아노 포르테라는 의미가 붙었다고 해요. 나중에 줄여서 피아노가 된 것이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샘여림은 이탈리아어로 피아노부터 포르테까지 나타나거든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피아노는 여리게라는 뜻인데 두 개가 붙으면 매우 여리게. 기본적으로는 피아노 하면 여리게가 되는 것이죠. 메조 피아노, 이 M자는 MP라고 읽으면 안 돼요. 메조 피아노라고 읽는데요. 이때는 조금 여리게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메조 포르테 하면은 조금 세게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냥 포르테는 세게, 포르티시모가 되면 매우 세게. 여기서 더 나가서 피아니시시모, P가 3개를 붙으면 매우 여리게. 반대로 포르티시시모, F가 3개가 붙으면 매우 세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조금 세게는 어느 정도 세기이고 조금 여리게는 어느 정도 세기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샘여림들은 상대적인 거라서 조금 세게가 어느 정도 세기인지는 지휘자나 연주가가 잘 해석해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만들어내야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선생님, 세게와 여리게는 알겠는데 점점 세게나 점점 여리게를 지시하는 말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로 크레셴도와 데크레셴도입니다. 크레셴도는 점점 세게 음량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데크레셴도는 반대로 점점 음량이 줄어드는 그런 기호입니다. 이탈리아 말이에요. 줄임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학습지 바로 옆에 보면 이번에는 악센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기호는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가 아니라 갑자기 그 음만 특히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표 위에, 바로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 음만 쾅쾅 튀도록 세게 연주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몰랐던 학생들은 잘 구별을 해서 이 나타낸 말들을 모두 외우도록 하세요.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악센트. 자, 그 다음 빠르기 말입니다. 빠르기 말은 분위기도 암시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것만 외우도록 할게요. 느리게는 안단테, 조금 느리게는 안단티노, 보통은 모데라토. 이건 빠르게 연주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빠르기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빠르게는 빠르게였던 알레그로에 에토를 붙여서 알레그레토. 이걸 조금 빠르게, 빠르게는 알레그로. 이것보다도 더 빠르면 비바체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더 느리게 하면 뭐 라르고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만 일단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빠르기 말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나타낸 말들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느려지라는 의미의 바로 이 리타르단도인데요. 줄여서 리트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학습지 아래에 주법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눈깔 모양의 나타낸 말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텐데 뭐라고 부를까요? 페르마타. 이탈리아어로 정류장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느림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멈춰서 머물러 간다는 뜻인데요. 아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한 프레이즈, 악구에 붙는 반면 악센트가 한 음에만 붙어서 그 음만 특히 세게 라고 된 것처럼 리타르단도는 악구를 전체, 한 악구를 느리게, 점점 느리게 노래하라는 의미인 반면에 페르마타는 그 음만 두세 배 늘려서 길게 연주를 하라,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없이 느려질 수는 없으니까 리타르단도나 페르마타는 공통적으로 다시 원래 템포로 돌아오라고 하는 지시, 어템포와 함께 세트로 다니죠. 어템포, 학습지 한번 적어보세요. 원래 빠르기로. 페르마타는 그 음을 두세 배 늘리라는 지시 말고도 아까 도돌이표에서 배웠던 그 피네, 그러니까 곡을 끝내라는 표시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학습지 다음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통 겹세로줄 위에 그려줄 때 피네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 이제 주법만 배우면 중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할 나타낸 말은 마스터입니다. 이음줄과 붙임줄 볼게요. 2개 이상의 음들을 연결시켜주는 줄을 이음줄과 붙임줄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음줄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음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연주를 할 때는 부드럽게 이어서 한 뭉탱이로 그 음들을 연주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죠. 한편 붙임줄은 2개의 같은 음을 연결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박에 뒤에 음표가 합쳐져서 2개를 한 음으로, 그래서 박자가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뒤에 음은 연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묶는다라는 의미의 타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음을 연결해주는 나타낸 말을 봤으니까 반대로 끊어주는 나타낸 말도 한번 볼까요? 음 위에 점을 표시하면 이를 스타카토라고 부르는데요. 그 음의 원래 길이의 반만큼만, 2분의 1만큼만 짧게 끊어서 연주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톡톡톡 튕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학습지에 보면은 4분음표 머리 위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실제 연주에서는 이것을 8분음표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해서 학습지 5쪽에 연습하기를 풀어보세요.